시간이 많지가 않은데요. 많은 부분을 이제 좀 토론문을 만약에 드릴 수 있었으면은 토론문으로 가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토론문은 따로 드릴 수가 없는 상태라서 말씀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데 뭐 덕담 수준의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발제자께서 이제 피해자의 이의 신청 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윤도호 교수님께서 아마 절차 내에서의 통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검사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검사제도를 이제 근간부터 뒤흔들려고 하니까 여러 번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토론회를 하다가 보면은 나온 아이디어들이 많죠. 지금 발제자께서 주신 아이디어들도 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 제도들을 덕지 되지도 않는 제도들을 갖다가 끌어붙여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다 지금 충돌하도록 만드는 이런 방식의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제도가 복잡하고 완전하지 않으면은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그건 100%입니다. 21년도 이후에 수사권 조정이 된 다음에 벌어진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잘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변화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은 변화였습니다. 망친 겁니다, 시스템을. 근데 그것이 발제자께서는 과도기적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도기는 도대체 몇 년 동안 진행되는 겁니까? 그게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평가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언제 끝나는 것인지, 과도기적 현상이라면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 얘기처럼 이것이 구조적인 어떤 문제인지, 제도의 한계인지, 불완전한 개혁이 가져온 실패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지금 검찰개혁 논의가 지금 더 많은 형태의 제도 변화를 갖다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21년도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있었던 이 부작용들이 과도기적 현상으로 그냥 없어질 것이라고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향후에 벌어질 사법적 재난 상황에 대한 예고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좀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100% 문제 생긴다. 그리고 그 문제는 힘이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의 희생, 그 사람들의 돈, 그 사람들의 시간, 그 사람들의 어떤 무언가를 왜 이 사법 실험의 판돈으로 걸어가지고 제도를 망치는 것에 대해서 개혁이다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제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검사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많죠. 그렇지만 검사가 하는 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성급하게 바꾸는 거,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를 폐지한다, 완전히 폐지한다는 논의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이나 됐습니까? 30년 동안 검찰개혁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난 30년 중에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된 것이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수준의 지금 제안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법안을 만듭니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제도를 운영하겠습니까? 1년 전에 나왔던 아이디어에서 지금 하나도 구체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것이 마지막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덕담 수준의 토론만 하기에는 조금 제가 좀 답답해서 조금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이제 뭐 수사 기록 즉시 전부 작성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걸 고민 안 하겠습니까? 킥스 이제 고도화되면 당연히 그걸 하고 있죠. 지금도 책임자 다 나옵니다. 다만 빠지는 게 있거나 즉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고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고 보안 수사 요구로 다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안 수사 요구로 다 된다라고 믿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여러 이제 데이터들이나 통계들이나 징후들을 21년도 이후에 나온 징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법적 재난의 예고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못 보신 것 같아서 제가 토론문에 담아서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보안 수사 요구는 전체 사건의 10%만 합니다. 사건 핑퐁 말씀하시는데 전체 사건의 10%에 대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니까 그 중에 일부만 핑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전체 문제인 양 말씀하시는 것은 이 현상을 갖다가 호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 사건의 90%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없애는 겁니다, 지금. 그걸 없애게 되면 당연히 보안 수사 요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보안 수사 요구를 갖다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핑퐁 얘기하면서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할 때 무슨 대충 한다, 뭐 아니면 뭐 추상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누구도 지금 사실은 보안 수사 요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문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냥 대충 이거 다 확인해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세한 보안 수사 요구도 많이 하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 일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경찰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다 공직자들로서 나름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표준화된 양식이 없다고 해서 엉뚱한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부족한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부적절한 보안수사 요구를 한다라는 전제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냐는 거죠. 근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근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필요하죠. 표준화하면 좋습니다. 근데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겁니다. 지금도 CCTV 뭐 확인해라? 그런 얘기들이 보안수사 요구에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걸 갖다 왜 안 하냐는 거죠, 빨리. 왜 3개월, 6개월 걸리냐는 거죠. 경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왜 일을 갖다 빨리 처리되는 것들이 안 되도록 만들어지게 지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급증할 보안 수사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가 별거 없다. 무슨 표준화된 보안 수사 요구서로 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급증할 수 있는 보안 수사 요구를 갖다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죠. 인식을 제대로 해야지 대책이 나오죠. 현상을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가 엉뚱하게 되고 있다. 불필요한 것들 많이 한다. 라고 해버리면은 지금 예고편이 나오는데 징후가 문제가 지금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내지는 시스템이 상당한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상당한 하중이 걸릴 수도 있다. 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는 징후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왜 그런 식으로 외면하냐는 겁니다. 왜 위험을 갖다가 자꾸 회피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가 단지 10%의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21년도 이후에 보안수사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지연이 있다, 핑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의 사건을 100%로 늘리는 겁니다. 물론 보안수사 요구가 100%에 대해서 다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현재보다는 어쨌든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검사가 남기는 수사 보고도 경찰이 남기는 수사 보고는 수사고 검사가 남기는 수사 보고는 수사가 아니라고 부른다?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상당 부분은 보안수사 요구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찰 대책이 있습니까? 상급 간서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갖다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상급 관서에다가 그 보안수사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뭐 이첩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관이 되든지 하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자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21년도에 수사권 조정되면서 경찰은 아무 뭐 인력이 안 늘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그 추진단에서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10,000명이 늘었더라고요. 11,000명. 20년에서 21년으로 수사권 조정될 때 11,000명이 늘었더라고요. 전체 인원의 48%는 는 겁니다. 경무관 자리 늘어난 거, 총경 자리 늘어난 거 이런 건 뭐 말도 안 합니다. 11,000명이 늘어났는데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이 수사권 조정, 이 검찰개혁, 26년에 검찰개혁을 할 때 경찰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증원이 돼야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줘야지 이걸 감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논의를 하지 않고서 10월 달에 이걸 시작하게 되면은 사법적 재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현상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발제자의 제안들에 대해서 저는 개별적으로는 다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사 개념을 재정립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수사라는 개념은 법률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역사적 법적으로 근대 형사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나라들에서 개별 구체적인 법률 환경들에 따라서 만들고 확립해온 개념입니다. 이걸 갖다가 재정립한다? 말이 재정립이지 개념 조작을 하자는 거죠. 검사가 하는 어떤 활동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을 수사라고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 검사가 수사를 갖다 완전히 못하게 하는 상황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수사라고 부르지 말자라고 하는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가 뭔가를 활동을 하되 그것을 수사가 아니라고 부르면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라고 자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무슨 개혁입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이걸 제도개혁이라고 얘기하면은 참 간단합니다. 뭐든지 한 다음에 그거는 잘 된 거다라고 평가해버리면 되죠.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들, 예외적인 거죠. 그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 작용을 갖다가 적절히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작동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특정 공무원 집단을 갖다가 무슨 악마처럼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한테는 무슨 권한을 주면 다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전제하면은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기관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되지. 왜 그 사람들한테 자꾸 무슨 협력을 하라고 하고 협력을 자꾸 뭘 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논의를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1년 동안 토론을 했지만 여전히 답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